국제결혼 방식에 있어서 한국 지인의 소개, 그러니까 형수님이나 뭐 동네 형수님들이 소개해주는 방식이 제일 안정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고 제일 좋다라고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맞는 말인가요? 자, 제가 이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국제 결혼을 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느냐. 자, 첫째, 정상적인 허가 난 결혼정보 업체, 무허가 브로커 업체, 그 다음에 무허가 베트남 사람 업체.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트남 사람도. 결혼한 신부 또는, 그 다음에 그냥 진짜 지인의 소개. 지인의 소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말해서 자기 동생, 형제 소개하듯이 하는 사람. 이 케이스가 가장 좋겠죠. 자, 지인의 소개를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는 진짜 진실성 있게 하는 사람. 가장 경비 작게 드는 거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지인의 소개. 이 사람요, 베트남 여성이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가 소개해주는데. 네. 왜? 자기 한국에서 10년, 15년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옆에 주인분들은 한국에서 10년, 15년 살았으니까 진짜 저 사람 같은 사람 해주겠지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 베트남에 가족 누군 친척 뭐 몰라요. 그러면은 베트남에 친인척한테 부탁을 해요. 응? 진짜 본인 사촌이든 형제를 소개하는 것 같으면 덜해.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부탁을 하니까 이 사람은 베트남 여성에서 모릅니다. 가족들 말만 들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가족들 말 건너 오잖아요. 이 여성의 과연 그 전에 오는 말이 사실일까? 이 여성이 만약에 베트남에서 동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실대로 말할까요? 절대 말 안 하죠. 그러면 자, 지인의 소개가 가장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뭐가 불안한지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상적인 저희 업체는 맞선을 봅니다. 그 자리에서 신부의 서류를 몇 가지 확인을 합니다. 일단 신분증, 그 다음에 신부 호적을 가지고 오라 하면 호적을 가져오든가 봅니다. 신부의 미혼증명서는 발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랑이 정해져야 신랑 이름이 들어가는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 미혼증명서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신부 이름, 주소 쭉쭉쭉 나오고 신부가 단 한 번도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다. 몇 년 이후,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 몇 년도 이후, 그 몇 년도가 이 신부가 성인이 될 시점이에요. 만약에 신부가 지금 20살 하면은 2년 전이나 나오겠죠. 그 연도 이후에 혼인신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혼을 한 사람은 몇 년도 이혼 이후 혼인신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밑에는 이 서류는 신랑 누구누구, 한국 이름 누구누구, 주소 누구누구와 한국 혼인신고용으로 발급하였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서류는 신랑과 결혼한 이후에만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발급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신부의 맞선을 보고 결정하면 신부의 반드시 호적을 봅니다. 신부가 호적을 그때 안 가왔다 하면 부모님들이 갖고 올라갑니다. 베트남 여성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친정 호적에 올라가 있다가 당연히 남편 집으로 호적이 옮겨지겠죠. 다시 들어왔잖아요. 이혼을 하면은. 들어오고 나간 날짜가 보면 나와요. 그걸로서 업체에서 확인을 해줘요. 근데 일반 업체 잘 몰라요. 지인의 소개요? 지인의 소개해놓고 이 서류 보여주는 사람 없을걸요 아마? 저도 지인의 소개로 한 사람들 내가 서류 많이 해줘 봤습니다. 많이 해본 것 중에요, 문제가, 우리가 서류를 받아보니까 문제가 터지는 게 몇 건이나 있었어요. 분명히 저는 그 신랑분한테 연결을 받을 때는 와이프가 초혼이고 좋겠는데 나중에 서류를 발급해보니까
이혼한 적이 있는데요. 그 아마 소개한 지인이 속인 거잖아요. 그거보다 말을 안 했겠죠. 아니요, 초혼이라 켰대요. 그런 경우 또 지인의 소개로 한다. 서류를 지인이 아는 데다 맡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는 이혼한 사람은요, 신랑은 평생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직접 결혼회사에서 제대로 하는 회사는 이 서류를 다 봐요. 지인은 과연 보느냐? 절대 안 봅니다. 제가 지인의 소개로 결혼식부터 다 진행해 준 케이스도 있고, 서류만, 저는 어떻게 보면요, 결혼 반, 서류 반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 제가 서류를 엄청나게 하는데요, 그 중에 3분의 1이 이런 문제가 터져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갈등을 해요. 이걸 내가 말을 해줘야 되나? 솔직히 제가 신랑을 아는 사람 같았으면 말을 해줍니다. 깨진 경우도 많아요. 근데 깨지면 저는 서류를 돈 못 받아요. 응? 안 그렇습니까? 반대쪽 여자가 의뢰해온 경우도 있어요. 여자를 소개한 쪽에서 의뢰를 해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결혼시킨 신부 중에도 있어요. 신부가 소개하고도 이렇게 하면서 서류를 나한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은 신부가 자기 한국 사람 남편 친구 처갓집 갈 때 데리고 와서 시골에서 전통 결혼식 하고, 사장님 서류만 좀 해주세요. 그럼 이거는 여자 쪽에서 서류를 의뢰하는 건 제가 말 못해요. 남자 쪽에는. 남자분은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상도 이상 지켜줘야 돼요, 도리어. 근데 제가 권하는 거는 지인의 소개라도 처음부터 서류 업체를 정하고 가면 괜찮아요. 지인의 소개를 받잖아요, 베트남 가기 전에. 즉 그렇게 제가 진행도 많이 해줬어요. 베트남 가기 전에 아예 저를 정해요. 베트남 신랑분이 오잖아요. 그때 이미 결혼식 하기 전에 서류를 내가 뭐뭐 준비하세요 하고 제가 확인을 거쳐가요. 그러면 일단은 신부의 서류적인 문제는 찾아내잖아요. 근데 과연 신부의 서류적인 문제만 있느냐? 자, 그렇게 진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한테 뭘 맡기냐? 서류만 맡기는 게 아니고 신부 학당 한국어 수업도 맡깁니다. 그러면 기숙사까지 같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까지 서류만 진행하는 사람들 중에요, 저희 기숙사에 들어와서 같이 신부들하고 융합을 못하는 신부가 90%입니다. 몰라요? 왜? 업체에서 결혼시킨 신부와 지인의 소개한 아들의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벌써 덜떠 있어요. 업체에서 결혼시키는 거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숙사에 들어와 있으면은 학당 다녀야 되고, 일단 남편이 이 회사에 맡겼으니까 일반적인 네 개인 사생활로 허락을 받아야 좀 다닐 수 있는 이런 제약이 어느 정도 있죠. 우리 학교에 다닐 때 학교 기숙사에 가면 몇 시 통금 시간 있듯이. 근데 얘네들은요, 그 제약을 절대 안 봐달라 합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를 안 하고 중간에 뛰쳐나간 신부도 너무 많아요. 우리 와이프가 결국은 쫓아낸 신부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신랑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지인의 소개가 가장 좋으냐? 나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가 좋으냐? 그러면 지인보다 결혼업체가 더 좋으냐? 그게 아니에요. 지인의 소개로 만약에 한 여성을 소개를 받았잖아요. 그 여성과 결혼업체를 정해서 결혼업체 여성과 같이 한번 맞선을 보라 하는데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 여성을 불러서 지인의 소개한 여성과 결혼업체 소개한 여성을 같이 섞어서 맞선을 한번 보라. 그러면 표가 날걸요?